한 나라의 왕이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 몸을 숨긴 채 자기 집인 궁궐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황제의 옷을 입고 나타나 전 세계를 향해 이제부터 나는 황제다 라고 외치죠. 비겁한 도망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승부사였을까요?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처절했던 도박이라 불리는 대한제국 선포 뒤에 숨겨진 소름돋는 반전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95년 조선의 심장부인 경복궁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강대국들의 맛집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힘을 키운 일본은 청나라까지 탈탈 털어버리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죠. 그런데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먹으려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러시아가 적당히 좀 해라 라며 제동을 겁니다. 이걸 본 민비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일본을 잡으려면 저 러시아 거인들을 이용해야겠구나. 그렇게 조선 조정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자 눈이 뒤집힌 일본은 인류 역사에 다신 없을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한 나라의 국무를 대궐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을미사변이죠. 아내가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본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는 생각에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던 고종은 결국 1896년의 어느 추운 새벽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는 아관 파천을 감행합니다. 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얹혀 살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하지만 고종은 그곳에서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보호 아래 일본의 간섭을 잠시 피하는 동안 그는 무너진 왕권을 세울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1897년 경복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이제 조선은 없다. 오늘부터 이 나라는 대한제국이며 나는 왕이 아닌 황제다. 청나라에 바치던 예우를 끊고 일본이나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맞서겠다는 고종의 이 선언은 당시로선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나라의 연호를 광물화 정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며 대한제국은 짧은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게 참 잔혹하죠. 고종이 황제라는 화려한 간판을 다는 동안 조선을 둘러싼 거인들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황제 선언의 장엄함 뒤에 숨겨진 위태로운 공기를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대왕제 폐하께서 원구단에 나아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셨다. 백건이 만세를 불렀으며 도성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대궐 밖에서는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계산은 딱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 틈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 실제로 두 나라는 대한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렸고 1904년 마침내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이 일본을 한 발에 뭉개버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를 몰아붙였고 러시아가 마지막 히든카드로 꺼내든 무적 함대, 발트 함대마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혀버린 겁니다. 러일 전쟁의 승자가 일본으로 굳어지는 순간 고종이 걸었던 마지막 도박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강대국들의 비정한 속살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러일 전쟁의 승자가 일본으로 굳어지는 순간 대한제국의 운명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서로의 식민지를 묵인한 미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것, 조선은 일본의 것. 세계는 그렇게 조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장 어디에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905년의 어느 차가운 밤 이토 히로부미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대궐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황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외교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인 을사늑약입니다. 이때 고종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치운 이들이 바로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입니다. 한때 황제의 나라를 꿈꿨던 대한제국은 선포한 지 불과 13년 만에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식민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높은 이름을 가졌던 나라 대한제국. 고종의 황제 선언은 정말 세상을 몰랐던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국제 정세라는 냉혹한 판 위에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는 피눈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년 전 황제가 외쳤던 그 간절한 비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라를 판돈으로 호의호식했던 을사오적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지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